그래 우리는 속물들 어쩔 수 없는 겁쟁이들 언제나 도망치고 있지만 꽤 비싼 건물이 언제나 빈자리가 없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자, 토요일 아침 여러분과 함께 힐링 나누고 있는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 이제 2부 순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텐데요. 2부 순서의 첫 번째 사연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오늘은 이 세 번째 사연까지 다 여성분들이네요. 네, 그러네요. 안녕하세요. 남편이 매번 운전대 틀어두는 덕에 3프로의 애청자가 된 4개월 차 거제 세댁입니다. 제 고민은 종잡을 수 없는 주식 예찬론자 남편입니다. 남편은 조선소의 엔지니어로 본업에 매우 충실하면서 투자와 경제 공부가 취미인 주식 예찬론자인데요.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을 자주 하곤 합니다. 때론 한 종목에 대해서 굉장한 집착을 하고 때론 매우 여유 있게 주식을 대합니다. 연애 때 들려주고 보여줬던 투자의 모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남편은 2017년 클래시 로얄이라는 게임을 하다가 텐센트라는 홍콩 주식을 처음 매수를 하고 언젠가 우리나라 배달의 민족이 외국 회사로 넘어가는 걸 보더니 중국의 배달 회사 주식을 매수하고 작년 설날 한국에 본격적으로 코로나가 확산되기 전쯤엔 코스트코 생수를 마시다가 PB 회사 커클랜드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대부분의 종목에서 큰 수익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루이싱 커피라는 회사를 중국의 스타벅스로 키우겠다며 상당한 돈을 투자했었고 키울 거라고 했다는데요. 상장 폐지가 된 후 한참을 가지고 있다가 연말에 세금 정산 뭐 그런 것을 해야 한다며 새벽에 일어나서 전화로 루이싱 커피를 매도했다고 합니다. 상장 폐지인데 매도가 되나요? 이렇게 가로를 치셨네요. 이렇게 쉽게 종목을 선정하는 사람이 집착의 끝을 보여주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2021년 5월 학회 참석으로 여수에 방문했던 남편과 저는 남편의 집요한 요구 끝에 퇴근 시간에 맞춰 특수화학회사 H의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약 1시간 동안 주말 특근 후 퇴근하는 직원들의 모습, 직원 수, 오고 가는 트럭의 관리 상태를 유심히 지켜보며 핸드폰 일기장에 뭔가를 계속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내심 의문이 들면서도 남편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래 나름 좋은 방향일 거야, 좋은 방향이겠지 라며 스스로 불안한 마음을 잡았습니다. 분명 작년 3월 코로나로 인해 주가가 많이 무너졌을 때 대거 투입한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수익률은 공유를 안 해줬고 다만 올해 그 회사로부터 꽤 많은 배당금을 받았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나마의 불안한 마음을 잡은 것 같습니다. 남들은 그래프 차트도 보고 이평선 등 특유의 기법을 풀어서 투자를 하던데 남편은 종목 선택이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매매를 한 달 동안도 안 하다가 뜬금없이 최근 골프 연습장 가서 대기 시간이 길어진다고 골프 관련 주식을 매수했다가 갑자기 많이 오른다고 며칠 가지고 있지도 않고 다 팔아버린다든지 때론 한 종목에 지나친 집착을 보이며 바이오 회사의 임상 프로젝트에도 참여한 뒤에 레포트를 받아보고 매수를 결정한다든지 여러모로 남편의 투자가 옳은 방향인지 이러다 큰 돈을 잃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남편이 트렌드나 주식에 대한 미션을 주면 공부해보고 서로 종목이나 정책 트렌드에 대해서 대화를 하다 보면 재미는 있어서 너무 좋긴 합니다만 내심 걱정입니다. PS 그러시고요. 곧 태어날 2세 태명이 해찌입니다. 에게도 주식 계좌를 만들어 주겠다며 신이 난 해찌 아빠 건강도 챙겨가며 지금처럼 에너제틱하고 긍정적으로 해치랑 우리 잘 살아봐요. 마지막으로 3프로 및 출연자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경제 공부 및 각 나라들의 정책, 정치, 역사 등 덕분에 많이 배우고 즐기고 있습니다. 아, 신선하네요. 그죠?
그 남편분도 제가 보니까 굉장히 재밌으신 분 같아. 네. 학회 가서 여수에 원래 학 네. 회사가 많잖아요. 네. H 회사가 어딘지 모르는데 그 앞에 가서 탱크로리가 몇 개가 들어가는지 뭐 이런 걸 다 세봤다라는 거 아니에요? 참 잘 될 것 같죠? 이런 거 오늘 이 사연 들으면서 굉장히 이제 자부심과 네. 그동안 우리 3프로 TV가 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금융 교육을 시켜주고 그죠?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가장 모범적인 사례 아닙니까? 이 연말에 우리 3프로 TV에서 이 시청자들 선정하셔가지고요. 예. 이런 분들은 무슨 뭐 김프로님 표창장 하나 사진을 털어서. 예. 오케이. 아니 근데 사실은 예. 뭐 되게 그런 거 한번 되게 하시죠. 좋은 말씀하셨는데 네. 여러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만간 기다려보시죠. 저희가 굉장히 여러분들과 함께할 이 코로나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회의 시간에 예. 발표를 했거든요. 네. 조만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아주 즐거운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전국적인 붐이 일어날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워낙 뭐 아이디어 뱅크셔가지고요. 그래서 진짜 연말 베스트 사연 뭐 네. 탑 10. 이 정도면 탑 10에 그죠? 그래 충분히 재밌네요 들어갈 정말. 부분이고 그동안에 그 3프로에서 뭐 저번에 김철광 씨라든지 아니면 제가 뭐 한 번씩 이렇게 주식의 고수 중에 공장 앞에 가가지고 진짜 왔다 갔다 하는 트럭 체크하는 분도 계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거 듣고 그대로 실천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까 이렇게 서핑이나 음악 리듬을 탄다 얘기를 말씀드렸었잖아요. 실제로 내가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뉴스를 듣고 이렇게 하면 기업이 좋아지겠네. 배달의 민족이 한 4조 5천억 정도에 팔렸으니까 중국의 배달 회사 같은 경우는 얼마 가겠네 하면서 그 시장의 분위기에 이렇게 내 몸을 이렇게 리듬을 타는 매매예요. 지금 보면 그죠? 예, 코스코 가서 생수 마시다가 뭐지? 커클랜드네 하면서 그거 사고 정말 이 투자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셨고 이 아내 거제 세댁분도 한편으로는 이런 남편분의 모습이 약간 자랑스러운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죠? 예, 다른 분 뭐 여기 이제 그러니까 귀여운 거야. 예, 그런 거죠. 아이 저 남편 어떻게 하냐 저거. 그리고 여기 뭐 차트 이평선 특유의 기법 사실 뭐 저도 차트 강의나 이런 거 저도 뭐 한 3시간 6시간씩 할 수는 있지만 그거 하는 것보다 이렇게 실생활에서 얻는 아이디어 이걸로 투자를 하시는 게 뭐 100배 남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해지 아파 이름도 해지 너무 좋아요. 그리고 뭐 아빠가 조금 무리해도 태어나는 아기가 또 해지가 되니까 네 그죠. 아주 행복한 투자 모습. 제가 뭐 이렇게 우리가 경제 유튜브 하면서 참 이런 걸 바랬던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 남편분 한번 만나서 네. 얘기해보고 싶은 그런 네, 매력 있으신 것 같습니다. 매력이 이 좀 뭐 엉뚱함이라는 게 되게 좀 내 개인한테도 주변에 뭐 즐거운 활력소가 될 수 있거든요. 엉뚱함을 좀 심리용어로 제 원장님 계시지만 좀 부원장이 좀 떠들면 그 퇴행이라고도 하죠. 사실은 심한 퇴행은 좀 문제지만 약간 좀 네트를 느슨하게 만들어서 뭐 그거를 좀 복잡하게는 자아 기능 하에서의 뭐 퇴행 이런 얘기 하는데요. 예. 그 건강한 퇴행이죠. 사실은 음악을 즐기고 영화를 보고 그런 것도 영화를 보면서도 저건 가짜야. 뭐 음악을 들으면서도 몰입을 안 하면 감동을 받을 수 없는데 그때 좀 느슨하게 하는 그런 건강한 퇴행. 뭐 그 안에서 나오는 엉뚱함. 그러니까 전 심리적 관점에서도 이렇게 엉뚱할 수 있는 남편분 좋다는 생각 들고요. 뭐 태명 해지도 너무 재밌고 한 가지 좀 구체적인 근데 이제 좀 불안하신 거니까 아내분이 여기 제가 보니까 잘하고 계신 것 같긴 한데 큰 수익을 난 걸로 알고 있다. 꽤 많은 배당금을 받았다고 들었다. 요 부분만 그래서 오픈하도록 정확히 얼마인지 그래서 좀 아시면 어떨까. 뭐 분기별로
얼마 넣고 얼마 벌었는지 정도는 아내분께 좀 보고를 하시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뭐 그런 커뮤니케이션 좀 하십니까? 돈과 관련해가지고 저희는 되게 결혼을 했지만 좀 돈과 관련해서는 독립재산? 따로 따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이 사연 보면서 아까 그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조금 건강한 퇴행 정도로 딱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이게 집착과 이게 되게 한 끗 차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이 선을 좀 잘 조절하면서 사시면 되게 재밌게 즐겁게 살 수 있지 않으실까 그런 그러시구나. 생각은 한 번 더 해봤습니다. 네. 대단한 분이십니다. 관심 있는 바이오 업체 임상 시험에도 직접 참여하시고 행동성 네. 그렇죠. 이런 걸 진짜 삶에 녹여가지고 정말 논리의 네. 그런 차원으로 지금 접근을 하시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이 두 분은 참 알콩달콩 재밌게 사실 것 같아요. 또 해지까지 태어나면은 그죠? 네. 저는 사실 제가 어릴 때는 제가 부산에서 살았으니까요. 그 매 여름마다 거제도 갔었어요. 거제도. 예. 그때는 몽골에 거가 있었죠. 되고 없을 때죠. 그때 거가 되게 없어가지고요. 돌아가야 되고. 예, 그 김해 맞아. 지나서 창원, 마산 지나서 거제도 가는데 그렇죠. 맞아요. 어떨 때는 뭐 거의 4시간도 걸리고 음. 할 때 엄청 고역스러웠는데 가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곳이에요. 맞아요. 거제가. 맞아요. 저도 어떻게 창원에서 아세요? 살아서요 거제를? 저도 부산 출신이고 또 아버지가 거제도 쪽에 아, 계셔가지고 전 창원 예, 출신입니다. 창원. 아, 그래요? 아 그러시구나. 오, 근데 전혀 어쩐지. 사투리들을 안 쓰시네요. 그러시네요. 방송 활동하다 보니까 저도 부산입니다. 먼저 뭔가 좀 어색합니다. 그래 어느 조선소인지 모르겠지만 또 우리 정말 중요한 그 산업이죠. 배도 잘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세 번째 사실 노래를 두 곡만 준비를 했다가 우리 윤 교수님 얼굴 보니까 뭐 하는 거야? 빨리 이제 준비 그죠? 그래서 내가 긴급하게 우리 브로콜리 너마저에게 세 번째 힐링송을 요청을 드렸는데 마다 않고 또 네. 이렇게 아, 감사합니다. 세 번째 노래는요? 재작년에 발표했던 3집에 수록된 곡인데 사실 저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제 예전에 좀 순수한 모습보다는 좀 스스로의 속물적인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런 마음을 담아서 네. 속물들이라는 노래를 만들었는데 속물들. 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건강한 속물들이 한번 돼보자 하는 심정으로 그래요. 오늘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로콜리 너마저가 불러드립니다. 속물들 우리 얘기군요.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 겉으로 나는 척하고 딴청을 들고 있었지만 사실은 도망치고 있었어. 어색한 표정에 그럴듯한 허세전에 하긴 뭐 그럴 수도 있긴 하지 뭐. 그래봤자 흔하고 뻔한 말 사실은 바라는 게 뭔가 있는 친절한 표정에 혼신을 다한 연기 진심은 아니겠지. 그래 우리는 속물들 어쩔 수 없는 겁쟁이들 언제나 도망치고 있지만 꽤 비싼 연극에 언제나 빈자리가 없고 어쩔 수 없는 일도 너무 많다네. 누굴 바보로 하는지 뻔하게 속이 다 보이는 날 괜찮아 많이 겪었으니까. 어색한 표정에 걱정하는 말을 해도 진심은 아니겠지. 그래 우리는 속물들 어쩔 수 없는 겁쟁이들 언제나
도망치고 있지만 꽤 비싼 건물이 언제나 빈자리가 없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져. 여러분, 네. 부자 되고 싶으시죠? 아니신가 봐 부자들이. 저도 그래요. 그래 우리는 속물들 어쩔 수 없는 겁쟁이들 언제나 도망치고 있지만 꽤 비싼 연극은 언제나 빈자리가 없고 어쩔 수 없는 일도 너무 많다네. 그래 우리는 속물들 어쩔 수 없는 겁쟁이들 언제나 도망치고 있지만 꽤 비싼 건물이 언제나 빈자리가 없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꽤 비싼 건물도 요즘은 빈자리가 많다고 하지만 그런 거라도 가지고 싶어. 감사합니다. 리얼 라이브. 좀만 더 있으셨으면 아마 전무님은 사야 될 종목을 알려주셨을 거예요. 뭘 얘기해줘? 중간에 어떤 종목 사야 되죠?라고 물어봤으면 저는 윤복희 선생님의 그 여러분 있잖아요. 네. 갑자기 그건가? 아니면 임재범 씨가 불렀던 여러분도 생각나고. 근데 좀 노래 안 어울리네요. 선물들이라는 게 막 진짜 약간 그런 탐욕스러운 게 감성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너무 쿨해 보여가지고 세 분들이. 예. 속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세 분 중에 한 분께 네. 다음 사연을 좀 읽어드릴 것을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제약회사를 다니고 있는 30살 3년차 직장인입니다. 작년 6월 3프로를 통해 주식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본래 주식에 대해 비관적인 가정 환경에 대해서 자라다 보니 주식을 하면 집안이 망한다는 고정관념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다가 제 스스로 금융 문맹이었음을 깨닫고 책도 읽고 유튜브도 보면서 운용 자금을 늘려 지금은 1억 3천만 원 정도를 투자 자금으로 운용하고 네. 있고 지금까지 1,500만 원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네. 현재 국가 비율은 미국 50%, 중국 25%, 한국 25% 정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전기차, 항생테크 같이 성장주 ETF로만 운용을 합니다. 미국은 종목 투자랑 ETF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업은행, KTNG만 가지고 있고 ISA에서는 배당 투자만 전담하여 은행과 금융주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저는 글로벌로 분산 투자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중국은 ETF만 진행하고 한국은 제가 고른 종목만 가져가는 것을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종목 투자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성장주에서도 제가 두 가지 종류 나눠서 개념을 정의해봤습니다. 기술주와 미래주입니다. 기술주는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 성장주이고 미래주는 영업이익이 없는 성장주입니다. 테슬라를 보니 10년 동안 10,000배가 올랐더군요. 그런 것을 보면 미래주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IT 버블을 생각해본다면 그 많은 인터넷 기업 중 구글을 제가 찾아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드네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국내에는 없는 미국의 월 배당 주식들이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현재는 코로나 이후 제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KWBY, SRET 같은 주식들은 코로나 이전 대비 20%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매매 차익과 배당을 동시에 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저는 미국 주식을 성장주, 미래주, 월 배당주 이렇게 세 개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하면 좋을까요? 현재는 현금을 40% 정도 보유하고 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이후 이 세 가지 배분 전략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네. 야 이건 뭐 우리 박
박전무께서 잘 상담을 해줄 수 있는 분야인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 사연 보면요. 네. 무서워요. 금융 지식이 그죠? 그러니까 예. 얼마 안 됐는데 작년 6월이면 1년 남짓 그죠? 그러니까요. 30살 3년차 직장인이 이 학습 능력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글로벌하게 자산 배율 비율이 미국이 50%, 예, 중국 25, 한국 25, 거의 뭐 황금 비율 같지 않습니까, 네, 그죠? 대단하네요. 네. 그리고 또 미국 시장에서는 뭐가 유리한 투자인지, 한국 시장에서는 또 뭐가 유리한 투자인지 이런 걸 벌써 어떻게 이 나이에 이런 걸 다 터득하셨는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성장주 하면 다들 뭐 그냥 고성장하는 기업 요렇게만 생각하시는데 이분은 성장주에도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죠? 예, 실적이 나오는 성장주와 실적이 안 나오는 성장주. 그러니까 실적이 안 나오는 성장주를 미래주라고 이렇게 그렇죠. 이름을 기술주와 부르셨고. 미래주 이렇게 나누는 거죠. 예, 이렇게 성장주에서도 사실 이렇게 분류를 하거든요.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짜 성장주와 성장 스토리 주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주 투자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성장 스토리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3년 안에 이게 성장에 대한 실적이 가시화되지 않는 성장주는 네. 아예 그냥 포기하자 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10년 동안 테슬라가 10,000배 올라간 건 맞는데 19년도에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이제 영업이익이 흑자가 난 게 19년 하반기부터거든요. 그렇게 보면 19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테슬라 망한다라는 그런 리포트가 나왔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성장주 투자가 성장주가 딱 턴어라운드 할 때 들어가도 늦지 않아요. 최근 1년 동안에 7배 넘게 올랐으니까 7배가 어디예요? 그러니까요.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면 성장 스토리 주식, 아직은 이익이 안 나는 성장 미래주를 사서 마음고생하면서 10년을 버티는 거랑 그냥 실적이 딱 나올 때 들어가서 그 뭐 한 5배, 10배 먹는 거랑 저는 제 개인적인 성향은 일단 성장주가 실적이 나올 때 들어가서 먹는 5배가 50배, 500배보다 낫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런데 이제 그럴 수는 있잖아요. 성장 미래주는 비중을 좀 적게 가져가면 되는 거죠. 그죠? 비중을 이런 주식은 제가 보초병을 세운다고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예. 1억이 있으면 보초병 한 50만 원, 100만 원 보내놓는 거예요. 보내놓으면 계좌에서 계속 이렇게 플러스 났다가 마이너스 났다가 이제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고 또 미국의 월 배당 주식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저도 보면 이 배당이 원화로 받는 배당이 아니라 달러로 받는 배당이잖아요. 환율 효과도 있겠네요. 달러로 받는 배당이다 보니까 미국 주식은 보통 우리가 주식하면 변동성 때문에 이제 위험 자산으로 분류를 하는데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면 환율이 1,200원, 1,300원 되는 위기 상황이 되면 미국 주식도 뭐 10%, 15% 빠져요. 근데 환율로 환산을 해보면 안 빠져 있어요. 원화로 환산을 하면. 예,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뭐 11.5불에 샀는데 10불이 되더라도 환율이 1,150원에서 1,200원, 1,300원이 되면서 그리고 그런 위기 상황에서 달러를 좀 사야 되나 하는데 월 또는 분기마다 배당이 들어오는 거죠. 네. 달러로. 예, 그래서 사실 미국 주식은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특히나 안정적으로 고배당을 주는 주식 이런 주식은 우리가 좀 계속 관심을 갖고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분은 뭐 거의 전문가가 다 되셔가지고 그래요. 네, 오히려 배워야 될 것 같은데요, 진짜. 근데 이분 사연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제가 평상시에도 드리는 말씀이긴 한데 이제 30살 3년차 직장이니까 이제 대리가 이제 될랑말랑한 그런 네, 연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박전무도 이제 경험하셨겠지만 사원에서 대리 달 때가 제일 사실은 일이 많죠. 제일 바쁠 때죠. 네. 그리고 이제 수동적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직장의 포지셔닝이잖아요. 누구씨 일로 와봐 이거 좀 해줘 뭐 이런 경우가 많죠. 그 대리 과장이 되면 자기가 플랜을 세워서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년 6월에 3%를 통해서 주식에 입문하게 됐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하셨는데 제 스스로 금융 문맹이었음을 깨달았다는 거죠. 이게. 네. 근데 금융 문맹이라는 게 그냥 문맹보다 더 힘들다는 거예요. 금융 문맹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왜? 아니 그냥 글을 못 읽는 거는 사리 분별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는 글을 읽지만 사리 분별을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경제적 자유를 도저히 이룩할 수 없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자각을 했다라는 게 참 대단한 일을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요. 이런 분들이 이제 40, 50대가 되는 그 미래를 어떻게 저는 그려보거든요. 네. 지금 20, 30대 분들이 이렇게 쭉 좋은 코스웍을 쭉 해서 투자에 성공하는 40, 50대, 50, 60대가 됐을 때 한국을 생각해 봐요. 네. 그럼 정말로요. 와, 이제 막 설레서요. 설레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제가 뭐 다 경험한 건 아니지만 영국이나 미국에서 살아보면서 그 제가 친하게 지낸 사람들이 증권회사 리포트를 읽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네. 물론 요즘은 뭐 로빈후드도 생기고 뭐 그래서 어떤 데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뭐 남한테 맡겨서 주식을 할 생각을 하는 거지 본인이 재무제표를 보고 본인이 아까 그런 분들처럼 공장 앞에 가서 네. 뭐 세보고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20, 30대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확신하는 게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아시아에서 아마 가장 부자가 되는 건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부자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분만 하더라도 50% 미국에 가 있고 자기 재산의 25% 그렇죠. 중국에 가 있는데 미국에서 계속 과실송고 받을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죠? 네. 그리고 이런 분들이 늘어나는 건 우리나라 국부가 늘어나는 거고 이분들이 또 그냥 그 계속 주식만 하겠어요? 소비할 거란 말이죠. 예. 소비하면서 또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지고 그래서 야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지고 우리 주식 처음 할 때는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네. 정말 격세지감이고요. 네. 그리고 방금 김프로님 지적해 주셨듯이 여기 제 스스로 금융 문맹이었음을 깨닫고 그렇죠. 예. 깨달아. 이 대목을 딱 보는 순간 방금 우리 브로콜리 너마저 분이 불러주셨던 노래가 속물. 네. 그죠? 그래서 저는 그 가사를 들으면서 내가 속물이다라고 먼저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예, 아닌 척 하는 것보다 예, 사실 그 가사를 보면서 와 대단한 가사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뭔가 내가 받아들이고 나를 발전시키고 뭔가 배우려면 이분도 스스로 내가 금융 문맹이었다라고 인정을 해놓고 시작을 했다는 그렇죠. 게 정말 이분은 10년, 20년 뒤에 어떤 모습으로 돼 있으실지 네, 이분은 뭐 정말 기대됩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으실 게 거의 명확하합니다. 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네, 네. 뿌듯합니다. 그렇죠, 부원장님? 네네네. 지금 제가 원장님이 계셔서 좀 눈치가 보이긴 하지만 속물이 꼭 나쁜 건 아니고 우리가 돈이 중요한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사실은 자기가 그러니까 속물에 좀 부정적인 면을 많이 갖고 있는데 자기가 속물인지 모르고 뭐 예를 들어서 왜 난 부자인데 사랑을 안 해주지 뭐 이런 식의 좀 그 스스로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지 속물이 무엇이며 돈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며 또 뭐 그걸 어떻게 나한테 영향을 주는지를 인지하는 거는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 들고요. 저도 사실은 뭐 금융 문맹이었죠. 근데 여기 7개월 점점 학교에 다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진짜 변했어요. 좀 돈 쓸 때도 신경 써서 쓰고 정말요. 충동 소비도 줄고 불필요한 것들도 많이 제가 팔고요. 좀 그런 변화가. 근데 정말 저희도 오늘 많이 배우고 사실 저는 3+1 본 적이 있고 종종 봤는데 이게 그 몰입감이 장난이 아니네요. 그래요? 함께 제가 이 현장에서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주위에 음악 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알려주세요. 네. 예. 음악 하는 분들은 가난해야 된다라는 그 고정관념을 버리십시다. 맞습니다. 형님 그 레터맨 쇼 이런 데 보면 고정 밴드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런가요? 우리 한번 해볼까? 형님 우리 고정 밴드로 좀 브로콜리 넘어죠. 드럼도 치고.
일단 드럼 배우러 오시고요. 일단, 네. 아, 드럼 꼭 배우십시오. 아 근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네, 드럼 좋습니다. 좋아하시는 노래 기본박부터 하셔갖고. 음악을 즐기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가 우리 세대에 보면 야 그래 내가 음악 좀 해가지고 자 한번 보여주기도 하고 그런 생각들도 좀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걸 다 떠나서 드럼 전혀 생각을 안 하던 건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경험을 해보세요. 네. 경험을 통해서 스트레스 해소 고정관념이 깨지는 거죠. 스트레스 해소. 그죠? 엄청 되죠. 자, 3프로 상담소 브로콜리 너마저 세 분과 또 사연과 함께 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처음에 저희가 1월 초에 이거 시작해서 지금 8개월 가까이 돼 가거든요. 근데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처음에 되게 어색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3프로에서 저런 걸 왜 하지? 근데 점점 빠져들면서 요즘에는 토요일 날 아침 8시를 그렇게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다고 본인도 그러시다고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그렇게 된 데는 아마 오늘 브로콜리 너마저 같은 이런 아티스트들의 덕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요. 박전무님을 비롯해서 또 염승환 이사 그리고 박병창 부장 이런 분들 그 외에도 많습니다만 그리고 빠뜨릴 수 없는 분이 또 우리 윤 부원장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니까요. 여러분들의 일상에 돈과 관련된 그리고 일상에 사실 나이가 들다 보면 가족들 간에도 또 친한 친구들 간에도 정말 털어놓기 힘든 그죠? 저희가 일절 여러분들의 개인 신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거나 또 인터뷰를 요청하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그냥 부담 없이 오래된 친구한테 속을 털어놓는다는 생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밑에 지금 이메일 계정이 나가죠. 3프로 상담소 공식 이메일입니다. counsel@ebroadcasting.co.kr로 보내주시면 저희 3프로 TV가 만드는 신간서적도 한 권씩 정성스럽게 우송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채택되면 여러분들께 좋은 상담도 함께 하겠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참. 저는 오늘 우리 브로콜리 너마저 노래 들으면서요. 이 더운 여름에 힐링을 시켜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노래도 여러 가지 장르가 있고 하잖아요. 근데 되게 편안하게 불러주시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좀 그림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우리 일상생활 속에 있는 그런 소재에서 이렇게 감동을 받을 때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가사 내용이나 보면 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 있는 유자차 뭐 그런 것들 그러면서 참 가수분들은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우리 일상의 소재로 저렇게 아름답고 잔잔한 멜로디를 만들어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힐링시켜 줄 수 있는가. 되게 고맙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우리 세 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더욱더 왕성한 활동 부탁드리고 좋은 노래 많이 만들어주시고 불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뭐 하실 말씀? 저는 이제 주식이나 이런 거 하나도 몰라서 아까 질문 드렸는데 되게 긍정적으로 대답해 주셔가지고 감사했고요. 네. 용기를 얻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개원하시면 꼭 네. 제가 모셔야죠 원장님으로. 네. 이런 자리는 사실 처음 나와 보는 것 같아요. 저희가 밴드 생활 굉장히 오래 하면서 근데 사실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치유해 주는 것은 뭐 음악도 있고 예술도 있지만 사실 돈만한 것이 없잖아요. 그건 확실하게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 저희 뭐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인데 아까 얘기 나눴지만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는 부분들을 인정을 먼저 하고 그래요. 저희도 이렇게 3집을 준비하면서 비로소 인정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을 비로소 거쳤고 진짜 뭐 없이 음악해야 되는 거 아니고 그냥 내가 요구해야 될 것을 또 정당하게 요구하면서 또 그리고 그러면서 또 돈을 벌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오늘 이렇게 들어보니까 진짜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시는지 정말 알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단순히 그런 돈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좀 만져주시는 네.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또 많이 기대하고 저도
시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원님도 뭐 네, 저는 뭐 원래 많이 봤지만 더 열심히 보고 저희 그 주식 공부하는 멤버들이 있거든요. 그들에게 꼭 자랑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네. 처음 들었어 이런 얘기. 아니,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난 지 오래돼서 예, 최근에는 없지만 속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속물. 자, 여러분 무더운 날도 이제 한두 주 이렇게 지나면 사그러들듯이 코로나도 우리 곁에서 빨리 사라져 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토요일 날 오전에 함께 해주셨던 3프로 상담소는 여기서 막을 내리겠습니다. 다음 한 주도 건강하시고요. 성공적인 투자하시고 다음 주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애청자 여러분, 저희가 이번에 보너스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매매 기술을 수강하시다가 궁금했던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질문 중 우수한 질문을 추려서 저희가 성심껏 노하우를 담아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강의로 찍어서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혹은 박병창 부장의 매매 기술 강의를 구매하신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배움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완벽히 실력으로 자리 잡아 여러분들의 수익률에 기여할 때까지 3프로TV 주식대학의 모든 강의는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